오늘 이제 뭐 주가 지수가 4,900을 돌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우리 전체 산업이 지금 특히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망치가 지금 전망이 하여튼 뭐 좋게 나오기 때문에 연초에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1월 달에 주가 지수가 상승하는 건 대통령께서 거의 그 멱살 잡고 끌고 가는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거 뭐 대통령님이 시진핑이랑 짜고 다카이치랑 짜고 지금 주가 조작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정도로 대통령의 이제 외교 행보가 저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중 관계가 상당히 오랫동안 냉각기에 있었는데 뭐 거의 10년 가까이 냉각기에 있었죠. 예, 이철우님, 코스피 5천 특위 이름 때문에 고민이래요. 주변 30대 후배들도 이재명은 민주당과 다르다고 칭찬해요. 그죠? 5천 특위 이거 이름 바꿔야 되겠네, 진짜. 예? 만삼 특위 어떻습니까? 예? 복만삼님이 좀 적극적으로 당에 청원을 하세요. 지금 이번 이제 5천이 되는데 5천 특위가 뭐냐 이게. 예. 그럼 만삼 특위로 바꾸자. 우리가 만삼은 찍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복만삼님이 당에 좀 민원을 넣으셔가지고 만삼 특위로 바꾸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하고 뭐 10여 년 가까이 뭐 냉각돼 있다가 대통령께서 아주 한 번에 풀어내셨잖아요. 사실상 한한령이 이제 풀려가고 있고 중국과의 이제 경제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거는 뭐 증시의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증시가 상승을 하는데 한중 정상회담이 일단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아, 죄송합니다. 이제 감기가 거의 막바지인데 아직까지 기침은 좀 나오고 있어요. 복만삼님 만삼특위 위원장으로 가야 하나 이거? 그래 복만삼님을 만삼특위 위원장으로 민주당 만삼특위 위원장 복만삼 야 이거 괜찮겠다 그죠? 2억 원 금융위원장과 이제 쌍벽을 이루는 거죠. 복만삼 만삼특위 위원장 2억 원 금융위원장 야 이게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쌍두마차가 되지 않을까 뭐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 정상회담이 주가 상승에 이제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또 이제 이런 우려는 있었어요. 중국하고 저렇게 밀착을 할 경우에 미국하고의 관계나 특히 일본과의 관계, 일본과 중국이 지금 뭐 멱살 잡고 싸우고 있는 판이어가지고 일본과 미국이나 일본과 하고의 관계에 좀 어떤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아니 뭐 대통령께서 이거 뭐 다카이치를 만났는데 뭐 역대급 환대를 받고 한일 관계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좋은 수준으로 그 윤석열을 그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러죠. 윤석열을 뭐 안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일본인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한국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일본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들이 사실 좋아할 만한 캐릭터는 아니었어요. 과거에 이제 강하게 반일 발언을 했던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윤석열 때보다 더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 개선이 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부작용조차 완벽하게 해소되는 모습을 보면서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이제 걱정할 게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한중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이 지금 주가를 4,900까지 끌어올리는데 적어도 뭐 50% 이상의 저는 지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혼자서 끌고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가 또 한국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반영이 되면은 또 증시에 이것도 어쨌건 호재겠죠.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이탈리아와의 관계를 격상을 시키고 뭐 과학기술, 우주항공,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탈리아야 뭐 유서 깊은 문화 강국이기도 하지만 지금 뭐 과학 강국이기도 해요. 우리가 뭐 과학하면은 뭐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무슨 갈릴레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탈리아 출신들 아니야? 레오나르도 다빈치. 과학의 나라 이탈리아 아닙니까?
그래서 이탈리아가 이제 예전만큼 이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어쨌건 뭐 유럽에서는 한 칼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와 협력,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특히 또 이게 참 희한하죠. 이재명 대통령님이 우리 이제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고 사실 저도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지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이제 진보정당 활동하다가 야 이재명이 대안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진보정당은 사실은 답이 없고 답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언제 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텐데 제가 오랫동안 진보 쪽 일을 해본 결과로는 어떤 답이 없냐면은 그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라는 그 명제를 몸소 실천하고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보 정당에는. 그래도 잘난 놈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게 뭐 한 명 있으면 한 명이 개파예요. 그게 뭐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힘든 판에 진보 정당이 뭐 단결해가지고 정치 활동을 열심히 해도 되기가 힘든 판에 다 지잘났다고 서로 하겠다고 싸움질하고 앉아 있으니 그 없는 집안에서 재산 싸움 크게 나잖아요. 오히려 그 있는 집안에서는 서로 뭐 잘 나누면 되니까 파이가 크면은 이제 싸움이 덜 날 수 있는데 이게 부모님 유산이 그닥 많지 않을 때 아예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뭐 많지 않을 때 이제 싸움이 크게 나는 것처럼 진보 정당들은 이제 금배지 숫자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서로 싸움질하다가 망하게 되는 뭐 그런 경우가 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뭐 희망이 없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안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민주당 쪽에서 정치를 하고 있지만은 진보 성향이 이제 대단히 이제 강하신 분이다. 저는 이제 그런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뭐 지금 이제 중도 보수 노선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 저는 실용주의, 중도 진보 이런 이제 노선이 그 표현과는 달리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진보의 가치를 담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지를 했던 건데 저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뭐 세 명의 대통령이 있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입으로는 이제 실용주의를 표방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누구보다도 진짜 실용적으로 진보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거죠. 말로만 하는 이념적 진보가 아니라 저는 실천적 진보라고 봐요. 이념적 진보는 그 고리타분한 뭐 200년, 300년 전에 뭐 막스가 어땠느니, 레닌이 어땠느니 뭐 이런 뭐 고리타분한 얘기를 가지고 21세기에도 대중들 가르치려고 하고 그 교조주의에 빠져가지고 세상은 진짜 정광석화처럼 변하고 있는데 19세기, 20세기 초에 있었던 얘기는 하고 있고 답답하죠. 그래서 실질적인 한국 사회의 진보에는 뭐 별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진보인 거죠. 우리들만의 진보, 입으로 하는 입진보죠, 입진보.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뭐 거창하게 내가 진보다, 개혁이다 이런 걸 표방하고 있지 않아도 실천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실질적인 진보를 저는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실용 중도 보수 실용주의자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천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그런 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봐요. 중요한 건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양두구육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 양머리 걸어놓고 개고기 파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입진보들 양머리 걸어놓고 개고기 파는 거지. 그래서 간판이 없어도 실제 양고기를 팔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보라고 생각해. 뭐 요란하고 거창하게 뭐 무슨 혁명이었더니 뭐 개혁이었더니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바꿔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전 진보라고 생각하는데 뭐 제가 좀 이 얘기를 길게 하긴 했지만은 저는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그 다카이치 만났을 때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카이치는 뭐 여자 아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님은 중일 관계도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뭐 이제 충돌이 좀 있지 않을까? 혹은 뭐 이제 호흡이 좀 잘 안 맞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장희경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도 많이 그런 우려를 했어요. 예, 다카이치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게 보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았는데, 근데 의외로 만나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구구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상당히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을 했습니다. 예. 그러더니 오늘 이제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만났는데, 멜로니도 뭐 21세기 무솔리니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인물이에요. 예, 무솔리니 하면은 이제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표하는 파시스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예, 히틀러와 이제 쌍벽을 이뤘던 인물이죠. 예, 상당히 뭐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긴 했는데, 뭐 여자 무솔리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뭐 극우적인 성향이, 이 뭐 그 멜로니 총리가 나이도 젊고 보면 이제 체구도 작고 이렇게 어떻게 뭐 표현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귀엽고 이쁘장하게 생긴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내면은 완전히 뭐 그냥 광기로 가득 차 있는 뭐 특이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멜로니랑 과연 어느 정도 호흡을 맞출까 뭐 이런 저도 약간 우려가 있었는데, 아니 뭐 대통령님 이재명 대통령만 만나면 사람들이 무슨 이념과 어떤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그냥 좋은가 봐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아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는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인데, 아주 구구 킬러예요. 구구 킬러. 예? 구구파 킬러야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냥 트럼프, 다카이치, 멜로니, 예? 그냥 막 살살 녹아요. 예, 그 전 세계가 참 감당을 못하고 있는, 뭐 트럼프도 그렇고, 예, 뭐 멜로니야 뭐 이제 이탈리아가 그렇게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나라는 아니어서 뭐 세계적인 골칫거리는 아니지만은, 뭐 어쨌건 뭐 멜로니나 다카이치나 상당히 다루기 힘든 인물인데, 아주 뭐 이재명 대통령님만 만나면은 이게 순한 양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재명 대통령님이 말로는 중도 보수라고 하면서 극우 성향이 있어가지고 극우파들이 좋아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게, 또 시진핑, 완전 시뻘건, 뭐 지구상에서 지금 두 번째로 빨간 사람이잖아요. 제일 빨간 사람이 이제 김정은이고, 그 다음으로 빨간 사람이 시진핑인데, 양대 산맥이지 지금. 예. 빨갱이, 그죠? 예. 양대 산맥. 예.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그 좌파의 이제 뭐 그죠? 거의 뭐 그 쌍두마차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인데, 어쨌건 뭐 시진핑 주석을 만났는데 시진핑도 좋아해. 예? 이게 진짜 중도 보수라 그런가 봐요. 그죠? 예? 극우도 좋아하고 빨갱이도 좋아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쉽게 얘기하면은 뭐 그런 거죠. 옛날로 따지면 히틀러도 좋아하고 스탈린도 좋아하고, 지구상에 이런 정치인이 있었는가 뭐 그런 생각을 오늘 또 해보게 됩니다. 예. 근데 아무튼 뭐 서두가 길어졌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오늘 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만나서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예. 이 의미 있는 장면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탈리아 총리가 방한한 건 19년 만인데요. 양국은 반도체와 인적 교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청와대 본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환영합니다. How are you? Come sta? 네. Sono molto contenta di vederla.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다시 옮긴 뒤 처음 맞은 해외 정상입니다.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팝은 이번에도 정상들을 가깝게 이어주는 가교가 됐습니다. 앞서 멜로니 총리는 9살 딸이 열광적인 K-팝 팬이라며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호감을 드러냈는데, 이번에는 어린 딸도 K-팝 그룹 블랙핑크의 응원봉과 모자를 챙겨 함께 한국을 찾았습니다. Lavoro straordinario di soft power che particolarmente con il K-pop state facendo e che io sperimento quotidianamente, perché come sa mia figlia è una fan del... 매년 우리 국민 100만 명이 찾는 문화유산 강국 이탈리아와 K-팝으로 저변을 넓혀온 한국. 두 나라 정상은 상대국의 높은 문화의 힘을 추켜 세우며
전시와 공연, 영화와 영상까지 다방면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명실상부한 세계 문화예술의 탄생지이자 중심지입니다. 그런 이탈리아의 청소년들이 K컬처에 빠져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양국은 이 밖에도 교역과 과학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히고 한반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 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산업과 문화유산 보호, 시민 보호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3건의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조르자 총리는 올해 안에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받아들였습니다. 19년 만에 이탈리아 정상의 방한과 이 대통령의 답방을 계기로 양국이 피부에 와닿는 협력을 이뤄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의 방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탈리아하고 사실 한국이 참 공통점이 많죠. 우리가 한반도와 이탈리아 반도가 상당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뭐 이탈리아 모양도 비슷하죠. 이탈리아의 이제 지도는 우리가 부츠같이 생겼다 그러는데 우리처럼 하여튼 반도 국가인 것도 비슷하고 또 로마 문명의 발상지예요. 고대 유럽 대륙을 주도했던 그런 또 문명 국가, 문화 국가 중에 하나이고 우리도 이제 뭐 유서 깊은 나라죠. 이탈리아 못지않은 그러한 고대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뭐 이탈리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우리가 고대 문명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상당히 이제 공통점이 많고 특히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정치적으로도 좀 비슷한 면들이 있어요. 이탈리아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예전 같은 이제 빛을 발하고 있진 못하지만은 뭐 잠재력이 큰 나라입니다. 특히 이제 문화 강국으로서 세계 문화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가 또 이탈리아이기 때문에 한국과 공통점이 많은 나라인데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19년 만에 이탈리아 총리가 방문을 한 거라고 하죠. 뭐 그렇게 오래됐는지 몰랐어요. 얼추 뭐 20년 가까이 된 거니까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기에 방문을 했다가 이번에 이제 또 처음으로 오랜만에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적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이탈리아와의 관계를 확 격상시키기로 합의를 했고요. 과학기술, 우주항공, 방산 등에서 이제 협력을 확대하는 걸로 그리고 오늘 이제 MOU를 체결을 했죠. 반도체와 문화협력 관련된 MOU를 체결을 해서 이제 이탈리아가 유럽 진출에 어떤 우리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국가로 서유럽 쪽에서 대한민국이 유럽으로 확장할 수 있는 영향력을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점 국가로 이번에 이제 관계가 한 단계 더 성숙되는 그런 의미 있는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멜로니 총리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님을 국빈 초청을 했죠. 그래서 뭐 가까운 시일 안에 이탈리아를 이제 방문을 하시는 걸로. 이거 너무 바빠요 이거 대통령 뺏기겠어 이러다가 지금 뭐 여기저기서 보자고 난리야. 그냥 한번 와서 봤으면 이제 19년 뒤에 보는 거 아닙니까? 19년 뒤에 이제 이탈리아에 한번 가고 또 19년 뒤에 오고 뭐 이래야 되는데 바로 좀 와달라고. 그때 G20에서 이제 한번 만나가지고 완전히 뭐 멜로니 총리가 그냥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냥 반한 것 같더라고. 그럼 바로 왔어요 또 6개월도 채 안 돼가지고 바로 한국을 방문하더니 또 바로 와달라고. 이거 진짜 번호표 이게 대기표를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 외교부에서 뭐 그럴 지경이에요. 지금 푸틴도 와달라고 난리 아닙니까? 푸틴이 이제 한국을 방문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푸틴도 지금 뭐 대놓고 러브레터를 썼잖아. 우리 만나요. 조건 없이 만나요. 뭐 이러고 러브레터를 썼는데 바로 또 멜로니 총리는 한번 봤으면 한 19년 뒤에 만나면 되지. 바로 또 와달라고 그러니까. 예측 불가님 조르자. 제가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하시네 예측 불가님이. 왜 자꾸 조르자? 왜 자꾸 조르니?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먼저 쓰시면 어떡해. 우리 복만사님처럼 좀 센스가 있으셔야 되는데 제가 한 다음에 이렇게 써주시고 이래야.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왜 이렇게 조르니 멜론이 조르자 멜론이죠.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와달라고 조르니? 이거 한번 하려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진짜 방송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거 내가 오늘 반드시 한번 웃겨보겠다. 조르자 멜론이 그만 조르자. 바쁘신데 우리 대통령님. 왜 이렇게 조르니? 그만 조르자. 아씨 근데 우리 예측 불가님이 먼저 하셨어. 아씨 안타깝다. 하루 종일 준비한 건데. 그래서 아무튼 그 대통령님이 정말 이제 세계적으로 환영받는 그런 이제 한번 만나고 싶은 지도자 뭐 이런 위치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을 진짜 여러 나라에서 뭐 한번 만나 뵙고 싶어 한다라는 걸 이번 기회에 이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뭐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과연 이제 블랙핑크를 언급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어요. 그 멜로니 총리가 대통령하고 이제 복도를 청와대 복도를 걸어가면서 제가 뭐 다른 얘기는 못 알아듣겠는데 블랙핑크 이 단어는 알겠더라고. 그래서 블랙핑크에 대해서 뭔가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 멜로니 총리가 이제 딸하고 같이 왔죠. 그 G20 때 그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한국을 방문하시면은 멜로니 총리가 그 K-팝 팬이라고 하니까 딸이 특별한 K-팝 선물을 하겠다. 특별한 K-팝 선물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일정이 다 끝났는데 반야성님 신납니다. 그 뭐 특별한 얘기가 안 나오죠. 그 특별한 선물이 뭐였는지 특별한 얘기가 안 나오고, 그 9살 딸이 이제 그 공항에서 같이 엄마의 손을 잡고 멜로니 총리의 손을 잡고 나오는 그 장면도 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뉴스 영상에도 있듯이 그 블랙핑크의 응원봉을 이제 들고 왔다고 그러죠. 그런 걸로 보고 그런 걸로 봐서는 멜로니 총리가 또 블랙핑크라는 단어를 언급한 걸로 봐서는 아마 블랙핑크를 만나는 이런 일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이건 좀 보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멜로니 총리와 블랙핑크가 만나는 뭐 공연을 했는지 아니면은 뭐 사인회를 했는지 어떤 일정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멜로니 총리와 딸이 블랙핑크와 만나는 이런 프로그램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일정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멜로니 총리와 블랙핑크의 만남을 보도를 안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첫째는 그 딸이 그 이제 이탈리아도 우리처럼 이제 정치의 양극화가 대단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또 멜로니 총리가 상당히 이제 극단적인 정치인이다 보니까 뭐 테러 위협이나 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9살 딸이 아마 얼굴이 노출된 적이 있었던 모양인데 뭐 협박을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그 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왜 아이들한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뭐 불만이 있으면은 뭐 당사자를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할 수는 있는데 왜 그 아이들이 무슨 죄라고 아이들까지 공격을 하는지 저는 참 납득이 안 되는데, 아무튼 뭐 어느 나라나 그런 뭐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블랙핑크와의 일정을 공개를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도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뭐 이탈리아를 방문을 했는데 뭐 이탈리아에 유명한 스타가 누가 있나요? 이탈리아 하면은 누가 지금 요즘에 유명한가? 아무튼 뭐 이탈리아에 뭐 유명한 그 제가 제일 잘 아는 이탈리아 배우는 그 누굽니까? 그 세계 최고 미녀 있었잖아. 이름 요즘 진짜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방송하기가 힘듭니다. 그 이탈리아 그 최고 미녀 배우, 이거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최고 미녀 배우가 있는데 대통령님이 이탈리아 방문을 했는데 나 그 배우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최고 미녀 배우를 만약에 만났어. 이탈리아 쪽에서 이 대통령께서 그 미녀 배우를 좋아한다고 하니
만남을 주선하겠다. 그래갖고 만나가지고 뭐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 모니카 벨루치. 그래, 아시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 복만삼님, 소피 마르소는 프랑스 배우지. 레도님이 임마누엘이 뭡니까? 임마누엘이. 예? 지금 이 신성한 최한욱 TV에서 이런 임마누엘이 여기 왜 나와요? 임마누엘이. 예? 그리고 임마누엘 아니에요. 실비아 크리스텔. 예? 정확히 써주세요. 그런. 예. 그 이탈리아의 또 유명한 이 배우가 있죠. 예. 실비아 크리스텔. 요걸 아시는 분들은 이제 청소년기를 상당히 그 더티하게 청소년기를 보낸 분들이지. 그죠?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낸 이런 분들인 거예요. 그 실비아 크리스텔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성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지금 다 모르는 척 하잖아요. 예. 저는 뭐 얘기합니다. 예. 뭐 임마누엘, 개인 교수, 이런 것도 우리의 사춘기 때 한 번쯤 봐줘야 되는 어떤 그런 그 명작 아니겠습니까? 예. 클래식 아니에요? 클래식? 예. 에로티시즘의 그 클래식. 예. 임마누엘 개인 교수, 프라이빗 스쿨 뭐 이런 거 있었어. 예. 거기에 이제 그 실비아 크리스텔이라는 배우도 유명했죠. 예. 청풍님, 소피아 로렌. 야, 이거 연식 나온다. 연식 쫙 나온다 지금. 청풍님 70대 봅니다. 예. 70대 이상 봐요. 야, 어느 쪽 소피아 로렌이야. 소피아 로렌이 여기서 왜 나와?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제일 그 유명한 배우는 그 모니카 벨루치죠. 예. 여배우 중에서는 뭐 세계적인 그 미녀 아닙니까? 예. 세계에서 뭐 제일 아름답다 뭐 그런 얘기를 젊었을 때는 이제 듣던 그런 배우인데 아무튼 뭐 대통령님이 모니카 벨루치 팬이야.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래갖고 이제 모니카 벨루치를 가서 만났어, 이탈리아에. 그럼 이제 조중동에서 이제 그 난리가 나겠죠, 그죠? 난리가 납니다. 대통령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뭐 외교 활동을 한다는 둥 놀러 갔냐, 이탈리아에. 여배우는 왜 만나냐, 이러고 뭐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도 이제 정치가 많이 양극화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딸을 위해서 무슨 한국 방문, 정상 사적으로 해외 순방을 이용을 하느냐, 막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거는 공개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탈리아나 우리나 뭐 정치 상황이 좀 비슷해서 그래서 아마 블랙핑크와의 일정은 공개가 안 된 것 같은데 뭐 멜로니 총리하고 대통령이 대화를 뭐 나누는 그걸 보면은 아마 만나고 간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예. 멜로니 총리가 딸과 좋은 시간 함께 했기를 기대를 하고요.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K-팝이 유럽 시장에 또 진출하는데 또 도움이 되죠. 아무래도 예,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 이제 본인들이 아는 여배우 이름 쓰는 거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이탈리아 여배우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건데 여기 샤론 스톤은 왜 나오고, 예? 이거 브리지트 바르도 이거 뭡니까 이거? 예? 카트린 드너브 이게 그냥 본인들이 아는 여배우 이름을 그냥 다 쓰고 앉아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예? 아니 샤론 스톤은 그 미국 배우고, 예? 카트린 드너브하고 그 누굽니까? 예? 브리지트 바르도는 그 프랑스 배우 아니에요? 예? 그 데미 무어는 왜 나오고? 갓데미야.